제육장 품질에 대한 집착. 게리 영이 처음 프랑스 프로방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판매상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생산자와 상인들 사이에 오일의 품질 차이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로마 테라피는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고 에센셜 오일 대부분은 향수 산업에 쓰였습니다. 문제는 저렴한 합성 라벤더와 경쟁하려다 보니 많은 상인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천연 에센셜 오일에 합성 오일이나 화합물을 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리 영은 그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잘못됐어. 그는 이 같은 행위가 오일 본연의 효능을 완전히 없애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품질은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그의 품질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와 라벤더 평가. 그 당시에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기본적인 실험은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들만으로는 어떤 에센셜 오일이 100% 천연인지 확실하게 증명하긴 어려웠죠. 저는 그때 마르세유에 있는 한 실험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약 20가지의 성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는 보통 10개 정도만 분석했으니 우리 실험실은 비교적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 셈이었죠. 저는 그걸 품질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순수한 라벤더 샘플을 들고 한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스위스 출신으로 프로방스에 정착해 야생식물을 증류하며 아로마 테라피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프로방스에 정착한 시기도 그분이 증류소를 시작한 시기와 거의 비슷했죠. 이 사진은 1998년 게리에게 전달된 2가지 헬리크리섬 오일 샘플의 실험실 분석 결과입니다. 두 샘플 모두 서로 다른 피크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 그래프는 오일 속 전체 화합물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단 그래프는 불순물, 불완전한 증류, 혹은 저품질의 식물 재료로 인해 정상적인 스펙트럼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두 오일의 품질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유기농 재배와 라벤더 샘플. 그는 오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고 수확하는 농부들에게는 야생식물을 채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원료에 대한 집착이 컸던 거죠. 제가 한 일본인 고객을 위해 그로부터 라벤더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제공한 분석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려 100가지 성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탁월한 품질 확인 자료였습니다. CNRS와 카사비앙카 박사.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과학 분석 기관 CNRS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에센셜 오일 분석을 맡고 있던 허브 카사비앙카 박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에센셜 오일 분석 화학 분야의 박사였고 이 분야가 막 발전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죠. 그의 연구는 에센셜 오일의 과학적 기준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 왼쪽 인물은 헤르비 카사비앙카 박사입니다.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자신의 실험실에서 다른 과학자와 함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의 연구는 지금도 많은 에센셜 오일 전문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리 영과 카사비앙카 박사의 첫 만남. 게리 영이 정확한 분석을 통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저는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가 찾고 있던 해답은 바로 카사비앙카 박사야. 그래서 1992년 저는 게리에게 에르베 카사비앙카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전형적인 식당, 거대한 굴뚝이 인상적인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게리는 식당 한쪽에서 요리사가 고기를 굽는 모습을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요리에도 소질이 있었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훗날 유타의 농장에 식당을 짓게 되었을 때 그때 봤던 요리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만남의 긴장과 시작된 우정.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게리와 에르베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도 됐죠. 그런데 막상 대화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곧 깊이 있고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를 빠르게 이해해갔습니다. 그들을 이어준 건 바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었습니다. 게리는 오일의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싶어 했고, 에르베는 불량 제품을 팔아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같은 공통된 신념은 결국 그들을 단단히 하나로 이어줬고, 오래도록 이어질 깊은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4년 사기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술. 1994년까지 카사비앙카 박사는 천연 분자와 합성 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시절 에센셜 오일 시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화합물을 오일에 섞어서 오일의 부피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었죠. 그보다 더 교묘한 사기는 값비싼 에센셜 오일의 가격이 저렴한 천연 오일을 섞는 방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천연이지만 사실은 희석된 가짜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타임 오일은 이런 방식으로 속이기 쉬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합성 타임올은 만들기 매우 간단하지만 남아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자라는 아조안이라는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도 타임올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일에 아조안 오일을 살짝 섞는 것만으로도 사기꾼들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혼합물은 합성되지 않은 천연 성분끼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스트로는 불순물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죠. 순수한 오일의 기준과 구별의 어려움. 에센셜 오일이 진짜 순수하고 자연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 식물종에서 추출된 성분만을 증류해야 합니다. 즉, 한 식물에서 100% 나와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타임 오일에 아조안 오일을 섞는 행위는 둘 다 천연일지라도 타임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순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각각 고유한 진동과 주파수, 그리고 고유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 오일의 타임올과 아조안에서 추출된 타임올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이미 혼합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그 차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에르베의 몰입과 고급 분석 기술. 게리가 에르베 박사를 처음 만났을 당시 에르베는 이미 화학적 불순물이라는 주제에 완전히 몰입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한 투자와 광범위한 연구 끝에 NMR, 즉 핵자기 공명 분석이라는 고급 분석 기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혼합된 천연 오일 속의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었죠. 그 무렵 게리와 저는 에르베에게 우리의 오일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영리빙을 단지 외부에서 의뢰해온 하나의 프로젝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 사이 게리는 이미 자신만의 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죠. 분석을 배우려는 집념. 게리에게는 화학 분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죠. 게리 형은 에르베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에센셜 오일 분석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달라고 말이죠. 게리는 단지 자신의 집에 실험실을 갖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 분석 보고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번 마음을 먹은 게리 형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주간의 훈련, 더 커진 갈증. 에르베는 약 3주 동안 게리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게리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더 자극했을 뿐이었죠. 게리는 이제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직접 학교에 들어가 분자 화합물의 구조를 배우고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자체가 드물었고 찾기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섞임질의 교묘함.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조안과 타임을 비교해보면 순수한 타임 오일이 얼마나 쉽게 다른 오일과 섞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둔한 구매자라면 그 차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죠. 전문 분석을 배우기 위한 결단. 게리 형은 터키 에스키세이르에 있는 아나도루 대학교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과정을 가르치던 한스 바서 박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분석 기술은 게리가 정확히 원하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는 곧장 바서 박사에게 직접 연락했고 1996년 마침내 그 대학에 학생으로 등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게리는 120시간에 달하는 집중적인 분석 과정을 수료했고 귀국 후 자신만의 실험실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진은 터키 에스키세이르에서 열린 에센셜 오일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게리 영과 한스 바서 박사입니다. 실험실을 향한 열정의 결실. 게리 영은 에르베 카사비앙카 박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실험실을 만들 준비가 되었을 때 에르베는 직접 유타로 날아와 지시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프랑스 표준에 맞게 정밀하게 보정해 주었습니다. 이단 하나의 분석 장비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영리빙은 수많은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 그리고 최첨단 분석 장비들을 갖춘 실험실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게리의 순수한 열정과 집념이었죠. 다시 프랑스로 스승과 함께. 게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연구해온 것을 더 깊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프랑스로 향했고 수년간의 연구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던 스승 카사비앙카 박사와 함께 직접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게리는 늘 그랬듯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즐겼고 그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순수하고 안전한 오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에르베는 영리빙의 첫 번째 지시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교정하기 위해 미국 유타주 페이슨까지 직접 날아갔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에 있는 카사비앙카 박사의 연구실에서 카사비앙카 박사와 게리 영은 함께 실험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유행이 아닌 진심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게리 영은 에센셜 오일이 상업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막 생겨나던 시기에도 거대한 금액을 오일 분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돈을 줬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오일의 순수성과 그가 품고 있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순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일은 혼합 오일과 가짜 오일들이 늘어나는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에센셜 오일 품질 관리의 선구자. 게리 영은 분명히 치료용 에센셜 오일을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선구자였습니다. 에르베는 유타에 있는 게리의 실험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심지어 영리빙 컨벤션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게리는 오일이 증류되는 즉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를 위해 여러 농장에 실험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영리빙의 가장 큰 농장 중 하나였기에 게리는 에르베를 에콰도르로 초대하여 지시 장비를 정밀 보정받고 그곳에서 직접 교육도 받았습니다. 돈보다 사람,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렇게 철저한 품질 관리에 투자한 아로마 테라피 회사는 거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영리빙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게리의 진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자신처럼 치유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게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에센셜 오일이 진정한 웰빙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 하나로 모든 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유타주 페이슨에 위치한 영리빙 연구소에서 일하는 게리 영입니다. 현재 이 연구소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첨단 분석 장비를 갖춘 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순수함을 찾아서 진정한 웰빙을 위해선 양질의 제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게리의 품질에 대한 집착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오일의 품질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즉시 CNRS의 에르베에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게리는 오일 샘플을 택배로 보내주었고 저는 그 샘플을 들고 곧바로 리옹에 있는 에르베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에르베는 휴가 중이었고 제가 사용하고자 했던 특수 분석 기기는 정밀 보정이 필요해 약 2주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정과 우정, 그리고 상반된 두 사람. 대서양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게리는 몹시 답답하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에르베에게 실험 장비를 직접 사겠다고 제안했고 그 말에 에르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런 장비가 이틀 안에 제조되거나 설치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리의 제안은 현실적으로는 무리였죠. 하지만 그의 열정과 결단력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게리와 에르베는 정말 멋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베는 이학 박사로서 체계적이고 근면한 프랑스의 과학자였고 잘 갖춰진 실험실과 유능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면 게리는 독학으로 지식을 쌓았고 자본도 부족했으며 이제 막 시작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말을 타는 미국 카우보이, 자유와 개척정신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다름 속의 연결. 이 사진에서와 같이 성마리스 실험실에서는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류 과정 내내 지속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게리와 에르베는 성격부터 전혀 달랐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죠. 에르베는 프랑스 정부의 안정된 연구직에 종사하는 과학자였고, 게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는 자수성가형 개척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두 사람을 처음 소개했을 때 이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잘 맞았고 그들의 협업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단 하나 강력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기꾼과 거짓을 혐오한다는 강한 신념이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진심을 담다. 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섞음질된 오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완전한 오일을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제공하는 오일이 100% 순수하고 자연적인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에르베 역시 같은 신념을 가졌기에 둘은 금세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에센셜 오일의 품질 테스트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게리 영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실험실 중 하나를 유타에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라벤더 반 옆의 작은 독립 실험실을 제외하면 그의 모든 영리빙 농장에는 수확 시기와 관계없이 생산된 오일의 구성과 순도를 즉시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프랑스 농장에도 완벽한 분석 실험실이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게리의 완고함과 확고한 신념은 초기엔 조롱과 비판, 심지어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리빙 오일은 물론 영리빙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회사의 철학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코멘트. 이 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신념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게리 영의 집착처럼 보였던 완벽한 품질에 대한 고집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만들고 웰빙이라는 큰 가치에 진심으로 다가가게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이 시대에 그의 태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죠. 나는 지금 진짜를 선택하고 있는가?